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측정 불확도 추정 부분에서 엑셀을 활용한 A형 측정 불확도, 즉 A타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요 부분이 아니라 엑셀을 활용해서 실제로 쉽게 A타입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엑셀 외에 일단 구글 워크시트나 한셀에서도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엑셀입니다. 엑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계학과 출신으로서 통계 분야에서 좀 활동을 좀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통계 관련한 실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 경력은 아마 2010년부터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강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R, 파이썬, 그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 부분은 통계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버전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가운데 엑셀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엑셀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 아무런 오른쪽 부분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으면 저와 함께 설정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죠. 자, 엑셀 버전은 큰 상관없이요. 왼쪽 상단에 가시면 파일 혹은 옵션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따로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엑셀 2013 버전 이상이시라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고요. 그 이하 버전일 경우는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왼쪽에 옵션이라고 메뉴가 나타나실 겁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조정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해당되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와 다음 같은 옵션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있으실 겁니다. 이 메뉴를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왼쪽 상단에 파일 혹은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실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더보기 혹은 왼쪽에 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옵션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실 겁니다. 옵션 선택합니다. 자, 옵션을 선택하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추가 기능이라고 나타납니다. 추가 기능. 왼쪽 하단에 추가 기능. 자, 추가 기능에 이동, 관리 부분에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다시요. 추가 기능에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다시요. 추가 기능에 이동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기능을 보시면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메뉴들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우선 중요한 분석 도구 이 두 가지만, 다시요. 이 두 가지만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선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은 요 두 가지만 해당되는 분석 도구와 분석 도구 비배, 이 두 가지는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확인, 나오시는 확인이라는 버튼을 선택을 해 주시면, 해당되는 확인이라는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요건 두 개를 다시 한번요. 이 두 개를 선택하시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이 두 가지를요. 그 다음에 확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버전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2013 버전은 바로 설치가 되실 거고요. 2010 버전은 별도의 설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돼요. 이거는 엑셀 버전에 상관없이 모든 엑셀에서 활성화가 되실 거고요. 이게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인증, 정품 인증이나 해당 부분은 인증 과정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재설치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버전이나 다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통계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별도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A, 2A, 그 다음에 상관 분석, 그 다음에 기술 통계법,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해당되는 순위와 백분율,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페어드 T 테스트, 해당되는 등분산, 이분산의 T 검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아는데 요거는 잘 모릅니다. 프리웨어 분석은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히스토그램은 2016 버전 이상이면 저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수 무작위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데이터를 선별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건 난수를 생성하는 거, 얘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시간이 나면 별도로 설명드릴 건데, 주로 많이 쓰시는 거는 기술통계법,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기술통계법, 그 외에 T-테스트, 그 다음에 분산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여기 나오시는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 요 부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 요 부분 끄시고요. 다시 한번 요 부분 끄시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엑셀에서만 제공이 되고요. 그 외에 한셀이나 구글 시트에서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엑셀에서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성화시켜 드리는 방법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A형 측정 불확도의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시면서 우선적으로는 엑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과 엑셀의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 엑셀의 1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총 몇 개의 정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되겠죠. 11개의 자료가 있는 거고요. 시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응답자 수, 자유도, 그 다음에 표준 오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표준 오차의 공식은 루트 n분의 s가 됩니다. 우선 A형 측정 불확도잖아요. A형 측정 불확도의 표준 오차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s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루트 n은 전체 카운트가 되겠죠. 전체 카운트가 될 것이고요. s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엑셀에서는 각종 함수에서는 STDEV라는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해당하는 부분은 A형 타입, 다시 A 타입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루트 n분의 s만 구하시면 됩니다. 루트 n분의 s. 네, 해당되는 루트는 제곱근이라고 해서 엑셀의 기본적 함수는 sqrt라는 함수를 씁니다. sqrt. 그러시면 루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굳이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거를 구하실 필요는 평균은 구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당하는 S를 구하려면, 해당하는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해당되는 표준 오차에서는 루트 n분의 s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는 김에 평균하고 응답자 수, 그 다음에 자유도,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당되는 개념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평균이 무엇인지, 자유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본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으면 기본적인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엑셀이나 한셀, 구글 각종 시트에서 해당되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죠. 여기서 실행하는 방법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A 칼럼이 됐든 B 칼럼이 됐든 가장 왼쪽 상단이 좋으십니다. 왼쪽 상단의 컬럼이 해당되는 맨 왼쪽 컬럼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로우가 되죠. 이쪽이 로우, 다시 이쪽이 로우, 이쪽이
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컬럼. 그래서 컬럼의 위치는 큰 상관은 없지만 로우는 반드시 첫 번째부터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변수명이 뭔가요? 해당되는 변수명이 시료 결과값이라고 놓겠습니다. 다시요. 시료 결과값이라고 놓을까요? 시료 결과값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근데 변수명은 입력을 해주셔야 이 해당되는 변수가 어떤 건지는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해당되는 자료를 실제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요거 부분은 잠깐 숨기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안 보실 수가 있어서 요거는 크게 해서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 1.9, 1.8 그 다음에 자료는 계속적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2, 2.15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2.06 그 다음에 1.99 그 다음에 1.68 자료는 제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2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2.2까지 자료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총 해당되는 이 로우는 12개지만 변수명이 맨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수명은 무조건 A 로우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A 로우, 해당되는 A의 첫 번째의 변수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요건 없이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로우는 해당되는 로우는 반드시 1번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번에는 요 부분에는 변수명을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자리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응답자 수가 필요하죠. 응답자 수 혹은 시료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가 필요합니다.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n-1이 됩니다. 자유도의 개념은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우선 분산, 표준 편차, 예. 그 다음에 해당되는 A타입이라는 것은 측정 불확도에서 많이 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A타입 같은 건 표준 오차입니다. 이거는 표준 오차를 말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표준 오차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응답자 수는 엑셀의 함수에서 count A를 쓰시면 되는데 count A는 문자의 개수까지 세는 거고요. 여기서는 실제 시료값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의 값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count를 쓰는 게 맞습니다. count. 그 다음에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n-1이 되기 때문에 count-1이 됩니다. count A가 됐네요. count가 돼야 됩니다. count. 이것도 count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균은 average는 함수 씁니다. average 함수. 그 다음에 분산은 var.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tdev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표준 오차가 나오는데요. 표준 오차는 기본적으로 루트 n분의 s라고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루트 n분의 s. 루트 n분의 s가 됩니다. 자, 여기서 n은 count가 됩니다. 해당되는 count가 될 것이고 s는 표준 편차를 말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에서 stdev가 될 것이고요. n은 해당되는 sqit에서 count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함수를 쓰시게 되면 해당되는 표준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나누기를 쓰셔야 되겠죠. 자, 우선 count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을 다 하시는 것처럼 엑셀에서 count를 선택하시고 저는 그냥 컬럼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요. 컬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컬럼을 그냥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개수, 즉 변수명을 제외한, 문자형을 제외한 숫자 입력된 자료는 11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자유도는 count 놓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시거나 직접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셔도 되겠죠. 해당되는 카운트를 구하시고 그냥 마이너스 1을 하셔도 동일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평균입니다. 평균은 에버레지라고 하죠. 에버레지. AVE까지만 치시면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시는데요. 에버레지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에버레지. 자, 에버레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는을 먼저 치고 에버레지 AVE까지만 치시면 함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뭐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탭키를 누르시면 해당한 부분이 가로까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컬럼 A를 선택합니다. 컬럼 A를 선택하시면 이게 평균이라는 2.00090 이렇게 값을 얻어내게 되고요. 분산이라는 것은 VAR. 자, VAR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가 있고 S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VAR 요거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버전은 상관없이 VAR 요거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모집단을 적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표본 집단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본 집단인 S를 많이 사용하고 정말로 전수조사를 했다면 P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N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보통 100개 이상이 넘어가면 전체 P를 적용하나 S를 적용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수가 작을 경우 많이 차이가 나고요. 표본수가 크다면 해당되는 부분 얘는 n-1로 나누는 거고 얘는 n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내가 전수조사를 100% 다 했다면 요걸로 적용하시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100%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은 보통은 요걸로 적용하는데요. 그냥 VAR로 적용하겠습니다. VAR. 자,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엔터를 치시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STDEV입니다. 따라서 STDEV에서 역시 요 부분 함수를 선택하겠습니다. STDEV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를 전체 컬럼 A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SQRT 놓으시고 이 값을 직접 선택을 하셔도 동일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RT 하시고 값을 해당되는 분산을 직접적으로 셀을 선택하시면 그 결과치를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번은 A 타입을 한번 구해볼 건데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표준 오차. 그래서 루트 n분의 s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s는 STDEV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TDEV 그 다음에 해당되는 A 컬럼을 선택을 해서 0.1610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이 됩니다. 루트 n. 그래서 그냥 SQRT 그 다음에 11로 이렇게 숫자로 직접 11개니까 11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SQRT 그 다음에 여기 셀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동일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SQRT 카운트 놓고 해당하는 컬럼을 선택하셔서 가로를 이렇게 2번을 닫으셔도 해당하는 부분을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여기서 나누는 거죠. 루트 n분의 s니까요. 그래서 해당되는 A타입의 결과치는 0.0857이라는 A타입의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구글이나 엑셀 한 셀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준 A타입, 즉 표준 오차만 구하시려면 해당되는 표준 편차와 SQRT, 즉 루트 n분의 s를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s 그 다음에 루트 n이 돼야 되죠. s와 루트 n만 구하셔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좀 압축해서 하면 다죠. STDV 요거를
A 컬럼을 모두 다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가로를 한 번 더 넣겠습니다. sqrt, 루트를 넣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카운트 넣고 다시 한번 이 함수를 컬럼을 선택하셔도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닫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카운트, 그 다음에 해당되는 루트를 씌워서 나누기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동일한 방법을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표준 편차 구하시고 카운트를 구하신 다음에 얘를 그냥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sqrt 11로 다시 말하고요. sqrt 그냥 11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냥 나누시면 아주 쉽게 A 타입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인 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은 엑셀에서만 진행되는 기능으로서 선택하시면 위에서 기술통계법 6번째 보시면 기술통계법이라고 나타납니다. 기술통계법 선택하시고요. 나 입력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입력 범위는 A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A를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변수명이 첫 번째 로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분석을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변수명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름표, 첫 번째 행의 이름표가 됩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요약통계량을 선택합니다. 요약통계량, 그리고 새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새로운 시트 위에 이와 같이럼 평균, 표준오차, 요게 A타입이죠. 앞에 배우셨던 요 A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분산, 최대값, 최소값 등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함수를 쓰시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해당되는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시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을 선택하시면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범위를 선택하고 한 10번 내외로 이렇게 첫 번째 행위죠. 그 다음에 요약 통계량 한 10번 내외만 클릭을 하셔도 해당되는 A타입을 표준 오차 요 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엔 A형 측정 불확도를 실습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개를 가지고 한번 측정 불확도 결과치를 한번 A타입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해당되는 요 방법을 새로운 시트에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변수명은 복도, 다시요. 복도 길이라고 놓겠습니다. 복도 길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러면 자료를 직접 저와 함께 입력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길이입니다. 57, 54, 53, 54, 53, 56, 53, 52, 53, 51, 54, 56. 자료는 동일하게 제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12개입니다. 57부터 56까지. 그렇다면 실제 로우는 13개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실제 변수명이 있고 자료가 12개가 있으니까 로우는 13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엑셀로 한번 구해 보시고요. 엑셀은 한 셀, 구글 시트나 뭐 네이버 시트에서도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개수를 세야 되겠죠. 개수. 그래서 우리는 n 구하실 거고요. 자유도는 n-1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n-1. 그 다음에 평균 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A타입니까?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가 됩니다. 자, 그러시면 개수인 경우에는 카운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운트. 그래서 는 카운트 얘를 그냥 선택을 하겠습니다. A 컬럼을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B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도인 경우는 그냥 요거 -1로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요거 -1로 하겠습니다. 11이 될 것이고요. 평균 같은 거는 에버리지. 그래서 에버리지 놓고
진행합니다. 에버레지입니다. 그 A를 컬럼을 선택합니다. 그럼 53.8 이렇게 나오네요. 분산은 VAR. 근데 실제로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분산을 구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표준 편차는 그냥 STDEV를 구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STDEV 놓으시고 해당되는 A 컬럼을 다 선택을 하시든지 SQRT 하셔서 분산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누트 n분의 s가 됩니다. 누트 n분의 s가 되기 때문에요. s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STDEV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트 n이니까요. SQRT 놓고 12개잖아요. 그래서 12라고 직접 12라고 넣으셔도 해당하는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SQRT 다시요. SQRT 그다음에 카운트 넣고 요 A 컬럼을 다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보통은 요 방법이 가장 쉬우실 테니까 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위에다 올리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누트 n으로 나누면 얘가 A타입의 측정 불확도 결과, 즉 표준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함수를 조금 더 압축해서 쓰게 되면 다시 한번요. 표준 편차 STDEV를 위에다가 놓고, 근데 이렇게 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다시 한번 가로 놓고 SQRT 그 다음에 카운트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A 컬럼을 놓고 가로를 하나까지 더 넣게 되면 동일한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좀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함수를 쓰세요. 그냥 S를 구하고 누트 N을 구한 다음에 그냥 나누기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하시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해당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데이터죠.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요.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선택하시고 위에서 6번째인 기술통계법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그 다음에 입력 범위를 선택해야 되겠죠. 입력 범위는 저는 A를 선택하겠습니다. A. 만약에 얘가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6번째인 기술통계법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 맨 위에 변수명이 있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맨 위에 변수명이 있고요. 새 워크시트, 그 다음에 요약통계량, 다시요. 요약통계량, 다시 입력 범위,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해당되는 새 워크시트, 요약통계량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시트에 요 표준 오차 자체가 A형 측정 불확도다 라는 것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의 기술통계법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얘를 추가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할 때마다 다시 돌리셔야 돼요. 다시요. 데이터가 바뀌어지면 다시 돌리셔야 됩니다. 다시 할 때마다 다시 분석을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클릭만으로 간단한 기술 통계를 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강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측정 불확도 추정 부분에서 기초 과정인 엑셀을 활용한 A형 측정 불확도를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 설명을 올렸습니다.